자, 여기서 이제 전파법의 스펙트럼 부분을 갖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제가 예상 문제에서, 기출 문제, 유형 문제에서 스펙트럼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파수 영역을 갖다가 뜻하고 있죠. 주파수 영역이다. 주파수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묻는 문제가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꼭 좀 기억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전리층에서 가장 많이 가 있는 주파수 대역은 어디냐? 바로 하이 프리퀀시 단파 대역이죠. 단파 대역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AM 같은 경우, 그다음에 FM 부분 108에서 98에서 뭐 87에서부터 시작하죠. 87에서부터 108메가 주파수 대역 갖다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FM.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통 이동통신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통 800메가에서 뭐 2.1기가대 쓰고 있어요. 그래서 2.1기가대 쓰고 있다는 얘기를 대부분 UHF 대역을 쓰고 있다는 소리죠.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자, 하나씩 공을 갖다 빼게 되면 쭉 내려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다라든가, 자, 이런 땅속 뭐 그런 걸 얘기하게 된다면 주파수가 낮은 쪽이다 라는 것. 자, 위성에 관련된 부분은 주파수가 높은 쪽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파수 대역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두실 부분은 바로 파장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기 중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C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파장과 관련된 것을 파장을 구하려면 F분은 C로서 구한다. 이런 조건을 갖다 단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C를 갖다가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자유공간이라는 그런 가정을 갖다 하게 되죠. 뭐 또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진공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비유전율 분지 C 비스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분 대부분 결국은 유전율의 유전체 매질의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는다. 그래서 파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파수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장을 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디에서냐? 자, 그러면 어디에서냐? 지금 방금 전에 어디에서냐 이런 얘기 있었죠. 어디에서냐 한다면 반드시 단 조건이 들어가게 돼요. 조건. 자, 예를 들면 유전율이 뭐 얼마일 때, 또는 진공일 때, 또는 뭐 자유공간일 때, 이런 단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공일 때 부분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빛의 속도하고 똑같은 그런 전파파 속도가 빛의 속도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 매질에서 자, 유전율이 비유전율이 얼마다, 뭐 예를 들면 뭐 10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게 바로 전자파 속도다.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파장을 갖다가 이같이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매질에서 비유전율이라든가 또는 유전율이 주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속도를 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파장을 구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 주파수 알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주로 많이 쓰느냐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리층 부분은 LF에서부터 HF 대역 이 부분을 갖다 많이 쓰게 되고, 이 대역을 높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같이 뚫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전리층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낮다 그러면 아예 전리층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기층에서 우리가 소멸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D층에서 아예 반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쓰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 낮은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의미하게 된다. 가청 주파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3kHz까지라고 잡았는데 요즘 뭐 대역이 좋아져가지고 뭐
10kHz, 20kHz까지도 이제 들을 수 있고 대역이 그만큼 좋아지고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음성 대역은 3에서 300에서 3kHz까지 보통 잡고 있다. 그래서 3.4K까지 잡고 있죠. 3.4K까지 잡고 있는데 그것은 요즘은 좀 의미가 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300기가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빛으로 보고 있어요. 빛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바로 파장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주파수 현황, 국내 사용 주파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뭐 AM은 어느 대역이고, FM은 어느 대역이고, 뭐 이런 형태죠. 그 다음 TV는 어느 대역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요즘 뭐 방송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TV 주파수 대역도 좀 많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짧은 순서로 바르게 설명한 거. 파장이 짧다는 얘기 아까 설명드렸죠. 주파수가 높은 것이다. 저지층 반사 이용 동시 대역은 어디냐. 여기서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단파 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장파, 이쪽을 중파, 이쪽을 갖다가 단파, 초단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극초단파. 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위쪽을 갖다 마이크로웨이브 대역 뭐 쭉 따지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무선 쪽에 관련된 부분은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어떤 경우가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빛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첫 번째, 여기 온고스트롱. 10에 마이너스 10등을 갖다가 온고스트롱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각각 테라, 뭐 베타, 이와 같이 쭉 에타라고 쭉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표현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광통신에 좀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광통신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파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광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파장의 부분은 대부분 이와 같이 3개의 부분 갖다가 많이 이용하게 돼요. 파장 때는 그래서 보통 나노메터로 적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파장대를 갖다 얘기할 때는 바로 근적외선 근처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광섬에서 손실이 그 부분에서 많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파수 대역은 10의 14승에서 15승 사이에 쓰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단파 대역에서는 단거리. 자, 그 다음에 장파 대역에서는 중거리나 고속전송에서는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550 나노미터에서는 세적 케이블에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고스트롱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 이렇게 표현하죠. A에 이거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10에 10승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파는 어느 에 해당되는지를 갖다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